저희가 이제 계속 확인한 게 네. 전국적으로 지역 내에서 네. 상위 10% 아파트는 일단 바닥을 찍고 호가가 올라간 상태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프로레터에서 봤듯이 대구도 네. 비슷한 양상이었잖아요. 그럼 대구도 네. 지금 이제 바닥을 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바닥을 쳤다. 네. 지금 이제 좀 더 정확한 양상은 사실 상위 10%만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에요. 2급지도 나름 신축이고 수요가 많은 곳들은 오히려 거기가 더 거래가 많아요. 더 바닥을 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구에 있어서의 그 모습이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들 대비 약간 다르거나 좀 재미난 모습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해서 금매가 찍히잖아요. 그럼 거래가 돼요. 네. 정이 팍 찍혀요. 네. 그러고 나서 호가가 텅 올라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네. 근데 대구 거를 열심히 그렇게 보면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한데 네. 점이 없는데 혼자 호가만 이렇게 딱 돼 있는 경우도 꽤 있어요. 저는 그것도 좀 보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 좀 약간 준서울권들은 그래도 바닥 친 것들이 점으로 확인이 되고 호가가 올라가 있는데 대구는 그냥 얘네들 조금 몇 개 단지가 좀 그러면 그냥 거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호가를 그냥 다 같이 올려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허수라고 보거든요. 점이 안 찍혔는데 혼자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실거래 매입하는 그게 약하구나. 확실히 분위기만 자기들만 지금 고조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게 조금 다르다.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거래가 없는데 호가가 올라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바닥이라고 논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올려만 놓은 거잖아요. 네.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바닥을 논할 수 없는 단지가 너무 많아요. 좀 일부 한 10%의 단지들은 실제 거래도 있으면서 호가가 올라갔는데 그렇지 않은 단지들도 상당히 많아서 이게 조금 판단이 좀 더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그 바닥에 대한 판단이. 근데 그래도 일부 아파트들은 확실히 조금 바닥을 친 부분들은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죠. 네, 분명히. 그럼 사실상 네, 소수만 친 거네요. 그건 맞죠. 근데 이제 사실 대구가 네, 남들이 오를 때부터 하락했잖아요. 네, 공급으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고. 네. 그럼 하락 기간이 긴 건데 그럼 실제로 타 지역 대비 더 많이 하락한 거 아닌가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그냥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는 곳이 대구이긴 하죠. 그 역으로 얘기하면 많이 하락했다는 거고. 근데 이거를 조금 팩트 체크를 해보면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 동네 걱정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뭐 다른 동네 걱정할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서울에 있는 구 중에서 뭐 조금 나름 좀 사람들이 선호하는 마포구 하고요. 그 다음에 대구 수성구. 이 두 개 구만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2013년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전국이 다 상승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누적 상승률을 제가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동일하게 0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현재 어떻게 됐느냐라고 본 거죠. 네. 봤을 때 지금 서울 마포 같은 경우는 75%가 상승한 거예요. 상승률이 75%예요. 대구 같은 경우는 50%죠. 네. 아무리 하락을 많이 했지만 기간을 길게 놓고 보면 상승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많이 하락했을까라고 보면 2013년 대비 적게 올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하락의 크기는 사실은 서울이 많이 올라서 얘도 좀 적당히 빠졌고 대구는 많이 못 올랐어요, 사실은. 많이 못 오른 상태에서 또 적당히 빠지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불과 한 2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인데 대구는 한 3, 4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 차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한 2020년 정도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대구는 이거 2016년도 가격이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엄청 많이 하락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다른 아파트 보면 더 극명하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광역시끼리 한번 비교해보면 뭐 부산의 해운대구하고 대구 수성구 한번 비교해보면 사실은 결론은 똑같거든요. 거의 비슷한데요. 최종 상승률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누가 더 많이 하락했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 지금 수성구는 그나마 가격 방어를 좀 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대구 달서구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2016년 가격으로 진짜 완전 완벽하게 돌아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락을 좀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제가 하나 더 넣었네요. 이제 이 표를 보면 수성구 말고도 대구에 있는 대부분의 구들을 넣었거든요. 네. 수성구는 그나마 2020년 정도로 돌아간 수준이죠. 네. 지금 주황색이거든요. 근데 여기 나머지 진한 파란색 어때요? 달서구예요. 진한 파란색 이런 것들은 과거 한 2018년까지도 가야 돼요. 큰 차이가 없어요. 네. 파란색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 누구냐면 북구예요. 이게 지금 언제까지 가야 돼요? 시세가 사실은 2017년도부터 안 올랐거든요. 네. 그 가격이 지금 가격인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2016년 가격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더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길게 놓고 보면 다른 지역도 꽤 많이 빠졌다. 대구만 좀 유독 실이 엄청 많이 빠진 건 아니다. 적게 올라서 적게 오른 만큼 다 반납했기 때문에 엄청 많이 빠진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길게 놓고 보면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다 많이 빠졌다 사실은. 아.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형님, 근데 지금 대구에서 또 핫 이슈가 네. 할인 분양이잖아요. 아, 네. 그래서 지금 할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아까 보여주셨다시피 네. 이 기축 아파트가 많이 빠지니까 네. 할인 분양이 좀 의미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네, 저는 할인 분양은 앞으로 메리트를 못 느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분양 가격이 적정 분양가면 괜찮은데 너무 고분양으로 분양했어요. 네. 분양하자마자 그때부터 신축 아파트가 쫙 시세가 빠지니까 할인 분양을 해도 신축보다 높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할인 혜택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야, 이거는 택도 없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냥 그 미래 뭐 신축되는 것도 괜찮긴 한데 지금 현재 괜찮은 똘똘한 아파트를 급매로 사는 걸 좀 더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비싼 단지보다 지금 대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성구를 다 아파트 클릭해보고 달서구 뭐 월배지를 다 클릭해보면 거래가 어디가 많냐면 월배지구가 훨씬 많아요. 근데 그게 아파트의 가격대가 여기는 10억 좀 넘는 단지도 많다면 여기는 뭐 4억, 5억, 6억, 7억 이 사이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례보금자리로 혜택을 온전히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좀 저렴한 신축 거래가 좀 먼저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할인 분양이 아무 지금 메리트가 없어요. 2016년 가격으로 돌아갔거든요. 이런 지역들은. 네. 그러면 앞으로 할인 분양 네. 지금보다 더 할 수도 있겠네요. 더 해야지만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죠. 네. 그럼 지금 할인 분양을 좀 노려보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정가에 그냥 사는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곳에 신축 아파트가 없는데 그래도 이것보다 좋은 게 없으니까 그냥 정가에 내가 산다는 정도로 봐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랭구님, 근데 네.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네. 대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대구에 접근할 때 또 네.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급매물들이 소화된 건 맞죠. 네. 근데 그것만 보고 뭐 완벽하게 바닥을 쳤느냐라고 봤을 때 답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닥을 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지금 기대하는 건 뭐냐면 언제 반등할 거냐, 얼마나 반등할 거냐 이거거든요. 바닥을 쳤는데 10년 동안 제자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 지금 바닥인 게 무슨 바닥 맞잖아요. 네. 안 내리고 10년도 쭉 가면 아니면 되게 조금씩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프를 그래 보는 거죠. 제가 미술가예요. 딱 네. 하면 이만큼 지금 금방 올라갔죠. 호가 네. 올라갔죠. 네. 누군가 또 거래를 하는데 또 뜨끔미지근해요. 근데 이 횡보가 한 길어요. 한 1년 6개월 이상 가요. 네. 그러다가 조금 올라요. 한 1년 6개월 이상 가요. 이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사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어렵잖아요. 네. 대구가 이제 다른 지역과 이 바닥 구간이 얼마나 길어질 수 있느냐, 얼마나 빨리 반등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그랬을 때 대구 지역은 다른 지역과 대비했을 때 더 빨리 반등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겠죠. 네. 근데 결론은 사실은 빨리 반등할 수 있는 조건들을 안 가지고 있죠. 왜? 그 많은 요소들 중에서 미분양이 제일 많은 게 악재거든요. 그 제일 많은 데가 대구예요. 네. 특히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준공 후에도 미분양, 악성 미분양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재고가 소화가 되지 않으면 신축 아파트가 치고 못 올라가요.
금매가 좀 거래될 수 있지만 못 치고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절대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은 부분들도 있죠. 전세가 눌림당하면 이게 매수 수요로 돌아서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단점이에요. 이거를 내가 너무 단기간에 반등을 하고 산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원래 이 대구 지역에 살고 있고 내 집마련을 위해서 관심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2016년도 가격이잖아. 16년도 가격보다 얼마나 더 저렴하게 내가 살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괜찮은 가격이죠. 이제 그런 분들이 부담 없이 산다고 하면 얼마든지 사도 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근데 이제 이걸 큰 기대하는 분들이라면 대구가 그 기대에 조금 부응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앞으로 대구에 2번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 기회가 사실은 지금이 첫 번째 기회예요. 네. 근데 그 기회가 어디에 와 있냐면 1급지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2급지에 와 있어요. 대구에서 2급지는 어딘 줄 알아요? 대표적인 지역이 달서구, 그 다음에 중구, 그 다음에 북구에서도 조금 더 남쪽에 가까운 북구, 이런 곳들이거든요. 네. 지금도 금매가 가장 많이 거래된 곳이 그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이 사실은 시세도 제일 많이 빠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수성구는 고작 한 2019년 정도 시세 됐는데 여기는 2016년 시세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 바닥인 거죠, 여기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거래되고 있고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관심이 있고 여기를 꼭 내 집마련을 할 사람들은 사실 기회는 왔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흐름은 어디로 갈 거냐면 이게 먼저 오를 거예요. 2급지가.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급지는 적게 내렸어요. 근데 급매물이 막 소화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2급지가 급매물 소화되고 호가가 쭉 올라와요. 근데 얘가 만약에 횡보가 아니라 조금 올라갈 수 있겠죠. 올라가는 날이 오면 올수록 1급지 대비 어떻게 돼요? 격차가 줄어들죠. 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그때부터 어디로 갈까요? 1급지. 1급지로 가죠. 그래서 흐름은 무조건 2급지에서 1급지로 갈 거예요. 1급지로 갈 때 또 한 번의 기회가 오죠. 1급지가 움직이게 되니까. 많은 쏠림이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지는 그 흐름을 따라서 쫓아가거나 아니면 역행해서 이게 오르면 나중에 또 얘도 오를 텐데 나는 이것보다 얘를 갖고 싶어. 그런 분들은 그냥 애초에 이걸 사는 것도 방법이죠. 네. 다만 이 2개 모두 이렇게 움직일 거라는 건데 그 움직임이 다른 지역들보다는 되게 조금 천천히 움직일 거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군님, 근데 네. 최고의 호재가 네. 가격이 저렴한 거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인천이 네, 그 22년도에 많이 오른 거고. 네, 근데 2급지는 네. 아무리 악성 제거 있더라도 네. 가격이 2016년이니까 네. 많이 팍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학자가 별로 없었으면 사실 인천은 미분양이 별로 없어요. 근데 대구는 미분양이 많거든요. 네. 입주를 했는데 바로 옆 단지가 미분양이에요. 네. 뭐 할인 분양의 끝판왕을 뭐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럼 얘가 또 못 올라가는 거죠. 너무 좋은 조건을 막 제시할 테니까. 네. 그래서 예상되는 움직임은 그래요. 제가 음. 생각하는 움직임은. 그래서 이 움직임을 뭐 조금 따라가도 되고 무시해도 되고. 근데 어쨌든 욕심을 안 부리면 2급지 내에서도 지금 먼저 기회가 온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요즘 거품이 너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판단하고 이미 선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보다 더 똑똑하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왜냐면 본인들 그 오래 살았는데 그 가격을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쉽지 않을 거거든요. 요새는 투자자보다 실거주가 지금 이기고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은 투자자들이 진입하기가 어려운 시장이죠. 그래서 거래량 같은 거 볼 때도 거래량이 예전보다 요만큼 늘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네. 요만큼이 옛날에는 투자 수요도 꽤 많고 실거주 수요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만큼 거래량이 있다 하더라도 투자자들 수요가 싹 빠진 상태에서 거의 90% 이상 실거주 거래량이 발생한 거예요. 네. 거래량이 늘었을 때 사실은 이게 2배의 거래량이 원래는 발생했어야 돼요.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예요. 절대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거밖에 거래량이 안 돼요가 아니에요. 네. 이게 다 실거주 수요예요. 옛날에는 이랬거든요. 네. 근데 투자자가 빼고도 이만큼 있는 거기 때문에 거래도 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 실거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 너무 좋은 상황이죠, 사실. 네, 그래서 뭐 대구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너무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2급지는 기회가 왔다. 지금은 기회가 조금 온 상황이다. 네. 다음에 2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한 번 또 남았네요. 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